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12월 첫 거래일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수의 활력은 느껴지진 않지만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키워드에 조금 더 집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열고 하나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 5위 열어볼게요. 우주항공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오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이 조치 이후, 해제 이후의 반등을 지수상에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 증시에서 가장 매력적인 분야로 방산주를 추천하면서 오늘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성격을 뜯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질문을 김민기 PB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성격으로 몰리고 있는지가 일단 제일 궁금합니다. 리포트 하나의 영향력으로 지금 오르는 자리, 물론 주 초반부터 꿈틀꿈틀 거리기는 했는데요. 숫자 그리고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봐도 조금 더 갈 여력이 있는지 상황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방산주는 좋습니다. 일단 3분기만 봤을 때도 누적 기준으로 방산 5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좀 큰 폭의 성장이 있었고 아마도 폴란드양 납품이 좀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가도 꾸준하게 현재 우상향을 곡선을 그려왔는데 아직 남아있는 수주 잔고도 꽤 많거든요. 폴란드양, 2차 계약 물량도 남아있고 그리고 중동 쪽에서 추가 수주가 현재 기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방산업체들의 수주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면의 숫자는 잘 찍혀 나올 건데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좀 테마를 탈 가능성은 없느냐. 에서 보면은 이번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 각국의 국방 예산 자체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당장 프랑스나 폴란드, 인도, 중국, 일본 모두 다 국방 예산은 현재 역대 최대 수치 정도까지도 계속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 신냉전이라고 불리는 국제 정세에서 어느 정도의 일정 트렌드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방산 업체 입장에서 호재고요. 그리고 일단 러시아 쪽이 되게 이런 방산 쪽에 있어서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일단 자기들이 현재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출 비중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시장의 점유율이 많이 축소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저가 방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 속에서 현재 국내 업체들이 많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스럽게 우주항공 섹터도 같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는데 오늘 우주항공 쪽도 수급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게 큰 유의미한 거래량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방산과 어느 정도 테마적으로도 또 실질적으로 엮여 있으면 좀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실제로 내일 새벽에 우리 군이 이제 스페이스 X 발사체를 활용해서 이제 정찰 위성을 발사할 계획인데요. 사실 우주와 방산을 따로 떼어놓는 것도 조금 웃긴 게 위성은 분명히 중요한 군사 전략 무기이자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사되는 차세대 중형 위성 같은 경우에는 점차 민간 기업의 주도로 개발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위성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섹터 전반적으로도 다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도 그리고 방산에 대한 이야기도 PB님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움직이는 종목군이 일단 1등 먼저 치고 나가는 쪽과 덜 오른 쪽이 구별이 이미 된 상태인지 그렇다면 어느 쪽을 지금 봐야 되는 건지 팁을 조금 구체적으로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방산 쪽에서 치고 나가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아니면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을 충분히 포트폴리오에 담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그 우주항공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들을 같이 섞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야기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님께 수급적인 포인트를 잡고 먼저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외국계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면 외국인 쪽에서의 시선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마련인지 그렇게 수급을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사실 테마 형식으로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사실 개인 쪽의 중심으로의 수급이 진행이 된다면 다른 논리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최근에 그리고 오늘까지 들어온 수급 상황 점검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놓고 보면 일단 이 방산 같은 경우에 이제 관련 뉴스가 나온 지가 사실 며칠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갑작스럽게 외국계 증권사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방산 쪽이 좋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요 며칠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내년에 이제 가장 투자하기 좋은 쪽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아시아 시장 증시에서 이제 한국 증시가 이제 좀 많이 거론이 됐었고 그 안에서 이제 이 방산주들은 이제 거론이 됐었었는데 결국은 이제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냉전 체제로 이제 글로벌 시장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이팔 전쟁에 대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각국의 이 방산에 들어가는 이 비용 자체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압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는 사실은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은 데이터를 놓고 보면 나토에서도 다른 비용보다도 이 국방비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더 올려주는 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 로템 그리고 LIG 넥선 같은 기업들을 수급을 놓고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좀 많이 이 매수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레포트는 외국계에서 나왔는데 막상 이 기업들의 수급을 놓고 보면 사실 아직까지는 외국인들보단 기관 수급이 더 많다라고 좀 보여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수급의 공방이 이제 좀 치고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기회를 이용해서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고자 하는 물량이 저는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 요즘 있고, 기관 쪽의 호흡이 짧아서도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만약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네. 정말로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리포트를 이야기한 것처럼 매수를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한 번 더 강한 시세를 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신에 내년까지 이제 가져간다라기보다는 만약 그런 움직임이 나와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선, 뭐 현대로테 이러한 기업들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난다? 저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정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달 4일부터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전시회에 이제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서 이 자리를 단기로 본다는 걸 여기로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그거보다는 더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엄청나게 큰 계약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전시회에서 계약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지금 기업별로 밀고 있는 이 라인업들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결국 이제 호주 쪽에 납품이 진행되는 레드백이라든지 아니면 K9 자주포 자체가 이제 루마니아 쪽까지도 이제 가능성을 열어둔 기업이라든지 이쪽을 한번 저는 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런 전시회 이슈에 흔들리실 필요는 없고, 저는 대다수의 종목군들 동일하게 올해 2분기에 기록했던 고점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이것에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서 플레이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테마 논리 이상은 봐도 그러면 괜찮다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1차적인 시선 정리를 해드렸고요.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와 더불어서 여기에 대한 키워드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차 전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악재에 웃는 셀, 수급에 웃는 양극재인데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악재에 울고 있고요. 수급에 웃고 있는 양극재입니다. 하나씩 좀 나눠서 보도록 하죠. 먼저 울고 있는 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PB님께 첫 번째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GM발 이슈, 그러니까 더 많은 걸 요구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지수에 내리는 영향력이 컸습니다. PB님의 시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실 예상할 수 있었던 악재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왔다라고 여론부터 코멘트는 나오긴 했는데 오늘 장 하락을 합니다. 해당 기업 중심으로의 어떤 리스크 관리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실지 궁금합니다. 사실 조인트 벤처의 경우 AMPC 분배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합작법인이기 때문에 50대 50 정도야 뭐 분배가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네. 문제는 GM이 요구하는 85%라는 수치는 좀 너무 과도한 요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그것도 보여지거든요. 궁금한 게 사실 원래는 이렇게 배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게 단독이었을 경우인데 이거는 합작법인인데도 더 많이 요구한다라는 게 포인트인가요? 아니요, 단독일 경우에는 요구를 할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 공장이라면은 사실 요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지금 이제 이 요구를 받아주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갖고 있는 다양한 조인트 벤처들이 또다시 요구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계속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스텔란티스나 혼다 같은 곳들과도 현재 조인트 벤처를 꾸리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요구를 하게 될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 굉장히 악재이고, 안 그래도 전망 산업이 안 좋은 상황에서 좀 이런 것까지 터져주면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현재 파나소닉이 좀 시장이 교란시켰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이
테슬라의 절반을 내어주기로 파나소닉이 현재 협의를 한 상황에서 네. 이것도 좀 놀라웠습니다. 좀 조인트 베처도 아닌 상황에서 절반을 분배를 해준다는 건 좀 놀라웠고, 문제는 이제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삼성 SDI도 뭐 스텔란티스나 GM 쪽에서 충분히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번 GM과 엔솔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셋업체들이 향후 수익성에 대한 평가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피빈이 어떻게 대책을 내놓고 협의를 하는지가 관건이 될까요? 사실 조인트 벤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쪽 한다면 삼성 SDI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보유자분들이 더 강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향방을 보고 그리고 움직이셔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일단 첫 번째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당연히 뭐 보조금 분배는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85%라는 수치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아마 하게 된다고 하면 50%나 60% 정도 선에서 좀 협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이 대응을 보고 그다음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여기에 대한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뉴스가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추적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또 다른 시선도 들어보도록 하죠. 본부장님의 시선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악재의 출렁 그리고 만회되지가 못하고 있는 오후라서 뉴스의 무게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깊은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참 미국인들이 진짜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나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화가 나죠. 네. 사실 이 뉴스가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어제 저는 GM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변하셨죠. 왜냐하면 자사주를 사주면서까지 주가를 올린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도 보고 주주환원 정책으로서 또 하나의 이제 방법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뉴스를 보면서 이거는 좀 상도이가 좀 아니다. 넘어간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거죠. 5대5로 비용을 같이 만들어서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받는 이 IRA에 대한 수혜금에 5대5를 나누는 게 아니라 85대 15로 이제 나누자. 조금 더 달라. 이러한 부분인데 사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합의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뭐 GM이랑 뭐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긴 하겠으나 네. 일단 시대와 산업 자체가 어차피 지금 당장의 전방 산업이 좀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나 전기차 시장으로의 이 가속도는 계속 붙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줄다리기를 하긴 하겠으나 서로의 이제 뭐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협의점은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어요. 파나소닉과는 위치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파나소닉과 테슬라의 관계는 물량이 여기에 의존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굽힐 수밖에 없었고 네. 여기 좀 다르다. 여기는 이제 조금 저는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파나소닉이 잘못 선택한 거죠. 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된다. 대신에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노이즈가 있을 때 사실 가장 이상적인 대응은 매도를 하고 관망을 하고 이 뉴스가 진정이 되고 어느 정도 해결책이 보이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하는 것이 맞는데 일단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이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동안은 이제 주가의 조정의 폭이 사실 많이 깊었었던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가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는 위치에서 지금 터져 나온 뉴스라 추가 매수도 많이 해가지고 비중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제가 선뜻 비중을 좀 줄이자라는 말도 저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좀 참아보고 이것들이 어느 방향으로 해결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때 비중을 늘리든지 아니면 좀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지금은 우선은 뉴스 플로우부터 좀 따라가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또 다른 산이 남아있다면 본부장이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팁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이 될 것 같고요. 외국 네. 우려 기업 관련 세부 규정이 발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뭐 피해가 크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중국하고의 조인트 벤처를 이루고 있는 기업의 수가 꽤 돼서요. 이야기가 나오면 주말 동안 또 마음 졸이실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다 매도를 하고 뉴스를 쉽지 보고 않잖아요. 다음 주에 다시 사야 되는 건데 네.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면 지금은 사실 뉴스 플로우에 너무 민감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 어차피 성장을 해 나가는 산업에 2차 전지 혹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길게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가격이 좀 내려갔다 그래서
빠르게 추가 매수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는 대응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은 있지 않겠는가. 대신에 이번 주 주말은 혹은 12월은 저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고 차분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김민기 PB님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약간 여기에서 파생돼서 양극재와 함께 완성차 쪽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하고 싶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오후장 흐름을 본다면 장 초반에 같이 흔들렸다가 셀과 양극재는 일단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코멘트 받고 싶은데요. 일단은 셀 업체 쪽은 일단 이번에 그 조인트 배치 이슈가 터지면서 조금 안 좋았던 상황이고 양극재 같은 경우에 이번 수출 데이터가 그렇게 썩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아닌 상황이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안심하기 좀 이르다고 생각하는 게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이번에 의료기업 지정되는 것도 좀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일단 제가 2차 전지는 계속 들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당분간은 관망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방 수요 개선도 필요하고 일단 이번에 발표된 사이버 트럭도 사실 그렇게 기대는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계속 좀 이번 달은 적어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파생해서 본다면 완성차 쪽은 지금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받을까요? 사실 GM발 이슈가 나와서 현대차도 상당히 많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를 현대차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포인트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 완성차 업체도 어느 정도 셀 쪽이랑 같이 움직일 것 같다고 좀 보여지고요. 역시 뉴스를 확인해야 네, 된다. 역시 뉴스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주에 대해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저희 업데이트하면서 분석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늘 어려운 이야기가 2차 전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어렵긴 합니다만 기회 요인들이 있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이슈 아는 종목들은 일단 강합니다. 12월에 주도주가 될까도 궁금하고요. 사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1월 강하거든요. 그러면 12월에 모아갈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B님 먼저 전체적인 그림 그려보고 갈게요. 2월에 주도주 성격까지 올라가면서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최근에 눈에 띄거든요. 관련된 키워드를 더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1월 하면 큰 이벤트도 있고 그래서 12월 자리 좋은 쪽을 일단 매집하자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자리에선 제약바이오 쪽 아이디어 잡아야 될까요? 일단 바이오 종목은 전체적으로 항상 금리에 좀 민감한 성향을 보여왔고요. 이번에 금리 인상 기회가 끝을 향해 가는 기조에 좀 들어서면서 전체적인 투심 또한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이오 섹터는 종목 선택에 있어서 항상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타이밍이 지금은 괜찮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보수적이라고 항상 답변을 받으면 이걸 사는 건가 아닌 건가 좀 많이 헷갈리실 것 섹터 같아요. 전체로 보면 안 되고 개별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숫자가 찍히고 펀더멘털이 있는 기업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고 타 섹터 대비 모멘텀만 의지해서 가기에는 금방 밑창이 드러나고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 지금에서 뭐 IT오전의 가격대가 조금 높긴 하지만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 포트폴리오 편입을 고려해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남아있는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조금 미래긴 하지만 28년도에 뭐 ADC, SC 상용화를 선언했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2028년도에 상용화를 위해서는 내후년에는 고객사 확보 및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수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물론 IT오전의 가장 큰 카드는 머크입니다. 일단은 머크와의 독점 계약이 성사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가격도 저렴하다고 보여지고 지금 시가총액을 봤을 때 지금과 같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준다 하면은 MSCI 지수 편입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뭐 패시브 자금 유입되면서 더 가파른 상승세를 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대형 패시브 자금 시기를 본다면은 PB님 내년 2월 모멘텀을 이제는 보시는 거라고 좀 정리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급적인 모멘텀까지 정리를 받아봤고요. 추가적으로 키워드 가지고 움직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최근에 받아본 종목 중에 레고캠 바이오가 있는데 이 종목 이야기하면서 키워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항상 제약바이오는 단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항체, 약물, 결합체 이 키워드를 가지고 그때 잡아주셨는데 오늘 장중 신고가 돌파 유독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쉬지 않고 간다라는 관점을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봐야 된다. M&A 시장도 활발하니까 힌트를 얻어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길게 봐도 되는 자리일지 지금 30%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 AS 겸해서 알려주세요.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를 이제 공략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어의 선택, 단어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반도체처럼 섹터가 움직이면 전체 우르르 움직이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제약바이오는 각계 전투의 움직임을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좋다라고 하는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는 왜 이러지? 라고 많이들 좀 느끼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는 이제 피비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종목을 잘 압축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는 기업만 선별해서 저는 공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이즈가 큰 쪽을 봐야 되는 걸까요? 만약에 너무 분석하기가 어렵고 이 기업이 뭐 하는지 봐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셀트리온 그룹주, 한미그룹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쪽으로 압축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내가 탄력성,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안정성이라기보다는 주식의 이제 변동성, 즉 탄력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좀 크게 보고자 하는 투자 심리가 깔려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기술력을 원천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기업에만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기술 수출 이력이 있는지, 혹은 지금 당장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혹은 스케줄이 바로 앞에 있지는 않지만 마일스톤 계약이라 그래서 일단 가계약처럼 네. 마일스톤 계약을 통해서 수출하는 계약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꼭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레고캠바이오는 전형적으로 후자의 경우에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 저는 조건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딱 저점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 방송을 보시고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제부터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보다는 시기적으로 내년 이제 중반까지 한번 더 기다려 보면서 목표가를 6만 원 이상 조금 더 높게 잡아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55,000원 주셨는데요. 더욱더 지금 높여주셨으니까 신규 자리로도 지금 가는 종목 무리 없다로 정의까지 해도 될까요? 일단 오늘 금요일이니까 네. 오늘 지금 위치보다는 월요일 날 종가에 한번 저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그림이 분명한 쪽에 대해서 제약바이오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키워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열어볼 거고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지표가 나왔습니다. 1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이즈 큰 종목들이 움직인다거나 반도체 전반이 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특징을 조금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김민기 PB님, 저희 반도체 좀 봐주세요. 오늘 장 기준으로 봤을 때 뉴스를 안고 있는 자리긴 한데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단순히 소외주가 간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후공정이 간다 안 간다 얘기하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결국은 제약바이오처럼 반도체도 우르르 가는 게 아니라 종목별 세분화가 본격화되는 구간일까요? 점검 부탁드릴게요. 아직 종목별 세분화가 본격화 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단지 오늘 장 보면은 HPSP, SST, 솔브레인 정도만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들 오늘 나온 특별한 이슈가 있다고 보여지긴 좀 어렵습니다. 단지 오늘은 좀 약간 반도체가 주도하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섹터 내의 수급 순환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좀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0월 이후 메모리 가격 상승하면서 11월 반도체 실적도 좀 견인한 걸로 보여지고 일단 수출 증가 데이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반도체 반등이 확실한 신호이긴 하지만 다들 이제 메모리 가격 상승 등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것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크게 반영되진 않은 것 같고요. 이제 물론 내년에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고 온디바이스나 그런 쪽 삼성전자의 실적도 봐야겠지만은 일단은 개인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면은 FST의 상승에 대해서 좀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펠리크 증설을 좀 크게 발표를 했는데 글로벌하게 펠리크에도 공급 부족의 기조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EUV 섹터 쪽은 좀 계속 관심 갖고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섹터를 아우르는 뉴스에 주목해야 되는 타이밍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오늘 한 종목도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가장 궁금하실 종목이 지금 시청자분들이 딱 이 종목일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HPSP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반도체가 와 시원하다라는 종목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저희도 오프닝 때 보긴 했지만 시총 상위주 가운데 유일하게 이 종목이 강하고 요 거래일 연속 오르거든요. 이렇게까지 계단식으로 차분하게 잘 오르고 있다는 특징이 개별적으로 뉴스가 새롭게 나오진 않았는데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일단 결국 수급에 의한 플레이.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HPSP라고 하는 기업을 제가 거론을 할 때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 혹은 유진테크 같은 기업들과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그것들보다 이 영업 마진율에 있어서 이제 조금은 더 높은 측면이 지금 HPSP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뭐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일단 시세가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네, 너무 근데 좋은데 뭐 안 가서 지금 간다라고 보기에도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네. 일단은 지금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유진테크도 그렇고 최근에 이 HBM,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갈 자리에서 못 가고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HPSP 같은 경우에는 그때 잘 버틴 것이 오히려 악성 매도 물량 혹은 이 차익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가볍게 혹은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수급이 이제 HPSP를 이제 선택을 한 그러한 상황이고 가장 이제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문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어느 지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글로벌 증시가 어제 좀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음봉이 나오면 저도 이제 비중을 좀 축소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럼에도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 지수는 올해 12월에 또 랠리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기에 저는 이 HPSP는 현재 구간은 일단 지속 보유고요. 대신에 45,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속도 조금 내보도록 할게요.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짧게 받고 원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TO 시작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서 파생된 종목들이 오후 들어서도 다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피비님, 짧게만 좀 점검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꺾이나 싶었는데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게임주 가운데서도 가상화폐 키워드를 가진 쪽이 그래도 가장 강하게 움직여서요. 계속 주목해야 될 이슈라고 봐야 될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STO 관련주들은 지금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지금 다 챙겨야 된다. 네, 왜냐하면 사실 STO 뭐 발행회사들, 뭐 갤럭시 아모니터리도 발행 쪽이긴 하십니다만 발행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효과에 대한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STO가 가장 중요한 건 유통이거든요. 네. 사실 유통시장에서 돈이 모이지 않으면 STO 발행사들은 그 발행한 자본들을 다 떠안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발행회사들이 받아가는 수수료 대비 이게 좀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지 테마성 상승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갤럭시 아모니터리 같은 경우에 STO 사업부가 인력이 굉장히 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이 사업을 정말 수익이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약간 의문도 들기 때문에 지금 챙기실 부분들은 좀 챙기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찐 수혜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원픽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짧게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태선 본부장님 이야기해 주시죠. 오늘장 원픽 어떻게 골라오셨을까요? 일단 또 생뚱맞은 기업일 수는 있는데 네, 요즘은 또 그런 게 탄력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 우양이라고 하는 기업, 오. K푸드와 관련된 기업인데 우리가 한번 좀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나. 사실 이제 K푸드라고 하면 글로벌적으로 가장 먼저 인기를 끌었었던 것은 당연히 김치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라면이 거의 이제 주도를 했던 상황에서 최근에 또 이제 K푸드 완전하게 K푸드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 핫도그에 대한 또 관심도가 엄청나다라고 해요. 실제로 그냥 단순히 SNS를 통한 영상에 대한 히트뿐만 아니라 이 수출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그러니까 숫자로 지금 잘 찍히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작년 대비 벌써 이제 올해 수출량 자체가 3% 정도 늘었다 그래요. 전체 매출 기준으로 봤었을 때 수출이 차지하는 이 점유율이. 그것을 이제 보면 우양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 경기 방어주 혹은 음식료 업종을 선택을 했을 때 사실은 삼양 혹은 오리온 뭐 농심 이쪽을 좀 먼저 선택을 했었다면 앞으로는 우양이라고 하는 기업의 표를 조금 더 이제 던져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5,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시세를 내줄 가능성.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이 음식료 업종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동성이 좀 적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까지도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8,500원, 뭐 9,000원까지도 한번 바라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픽까지 받아봤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 김민기 PD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